압구정 현대 평당 1억 깨졌다. 강남 불패도 흔들. 자, 압구정 현대에 67단지가 있는데 67단지가 평당 1억이 깨지어서 거래가 됐다. 요거 한 건으로 이제 압구정도 강남도 불패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이다죠, 사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이다죠, 사이다. 그동안에 강남이 계속 오르고 압구정이 계속 올라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엘스도 빠진다는데 압구정동도 이제 이렇게 깨졌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건데 일부 거래로 인해서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사실이죠. 팩트죠, 팩트. 서울 청약 대기자들 희망 고문이 따로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이 지금 청약을 하려면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2,500가구 정도 분양을 했답니다, 올해. 서울에 일반적으로 1년에 5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지 집값이 안정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2022년에 2,500호를 분양했다고 하면 이 분양한 아파트가 입주할 2023, 4, 5 그러니까 2025년, 2026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신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서울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올 연말, 내년 초를 잘 버티는 플랜 B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 한번 들어봅니다. 세입자 모셔옵니다. 전월세 매물 늘자 더 바빠진 강남. 자, 일단 강남이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죠. 예, 사이다 같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상대적 박탈감에 좀 그랬잖아요.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기분은 좋은데 사실 세상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니까 지켜볼 일이죠. 압구정 현대 평당 이렇게 깨졌다. 이거 이제 제가 신문 기사 들어가 봤어. 들어가 보니까 댓글을 좀 봤거든요. 댓글을 보니까 최당 1억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압구정 현대가 최당 1억 하면 제가 온 영혼을 털어가지고 다 사고 싶네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집이 싼 건 좋죠. 집이 싼 건 좋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저렴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규범적 당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좋긴 한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에 1억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의외로 매매 호가가 안 떨어지는 지역도 많다는 사실 모니터링 해보면 그렇습니다. 분당이라든지 주요 지역들을 이제 보시면 매매 호가 별로 안 떨어집니다. 일부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호가 안 떨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아니, 공급이 없는데 그 애들 때문에 겨울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분당으로, 강남으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파는 사람 그냥 옛날에 너무 쌀 때 샀기 때문에 답답한 게 없다는 거지. 전세 구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월세로 들어가고 싶은데 월세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호가가 안 빠지는 거죠. 아니, 공급이 있어야 빠지지. 옆집하고 구구단 게임 가능. 월세 76만 원 행복주택 논란. 땅 짓고의 기사인데요. 나 기사 보고 좀 놀래가지고 봤는데 옆집하고 구구단이 가능할 정도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층간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벽 간, 세대 간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이랑 구구단 게임을 하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되는 거야. 근데 월세가 76만 원짜리 행복주택인데 이렇게 대충 지어도 되는 거냐? 이런 거를 토로하신다는 거죠. 이런 기사인데 재밌습니다. LHS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규정에 따라서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규정이 문제네요. 그 규정은 왜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최소 건축비 이런 거를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LH에서 좋게 짓고 싶어도 벽을 두껍게 하면 되잖아요. 벽을 두껍게 하면 되고 두껍게 하면 층간소음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둥식 구조, 벽식 구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바꾸면 돼요. 벽식 구조가 아마 소음이 좀 분산될 겁니다.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드는데 하면 되는데 최저를 정해놔. 최저 가격에 지으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저 가격에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막 비싼 거, 좋은 거 이게 때려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LH도 계속 이거 행복주택 짓고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손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손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월세도 좀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좀 더 비싸게 분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최저 수준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저 가격을 시장에서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LH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LH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어요? 정부에서 시켰죠.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수억씩 뚝뚝 부동산 한파에 뉴타운도 악소리가 난다 이런 거죠. 이 뉴타운이라는 이야기는 재개발인데 재개발이라는 거는 미래의 새 아파트가 될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신축 가격이 오르면 분양권이나 재개발 입주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축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완성된 새 아파트가 아니라 미래의 아파트가 될 거고 100%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더 할인이 많이 돼야 되거든. 실제로 목표하는 아파트가 신축이 가격이 떨어지니 얘는 더 많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위기와 기회가 반드시 공존할 것입니다. 2030 서울 아파트 연끌 안 한다. 3년 만에 매수 비중이 최저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연끌족이 너무 힘들 거다. 이런 기사를 매일매일 수십 개씩 써제끼는데 어떤 2030이 연끌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것도 있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데 이자 부담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가격이 오를 만한 기대가 있냐 이거죠.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사는 거죠. 2030은 안 사는 거죠. 매수도 많이 줄었지만 전체 매매 비중 자체가 많이 줄었다. 3년 만에 최저 이런 거는 데이터를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 3년 만에 최저. 뭐 그냥 조금밖에 안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거래 절벽에 분양가 상승에 서울 아파트 분양이 메말랐다. 요거는 반드시 큰 파도로 다가올 겁니다. 분양이 메말랐다는 거는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공급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서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금리 인상이라든지 입주 물량 여파가 큰데 금리 인상이 끝나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냐 이 이야기인데요. 바로 서울일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 3년 지나고 나면은 서울은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2, 3년 뒤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전 정권에서 공급에 너무 소홀했다라는 거죠. 수요 억제 정책만 폈지 공급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정권의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건데 이번 정권에서는 또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번 정권에서 공급을 많이 늘린다고 해도 다음 정권이나 다다음 정권 때쯤이나 되면 입주를 할 거고 공급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번 정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음 정권에 바로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5년마다 이거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국민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규제는 풀어줘야 되겠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요건 얻어먹기 싫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원모씨께서 지금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죠. 미분양 쌓이는데 10월 분양 물량 3배 급증. 건설사의 속내는 요거는 뭐냐면 서울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10월 분양 물량이 3배가 늘었다. 이야기 뭐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는다는 거죠. 분양을 안 받는데 건설사들은 토지 확보를 미리 해놨단 말이야. 이 토지를 다 빚으로 산다는 거지. 건설사들도 대출 이자가 팍팍팍 늘어나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기가 살아있을 때 이럴 때 밀어내기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내는 바로 그런 거죠.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털고 나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샤넬을 준다, 벤츠를 준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쵸? 2008년, 9년, 10년 그때도 뭐냐면 밀어내기 분양 막 했었단 말이죠. 그때랑 비슷하다. 결국 이것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근데 마냥 올릴 수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화를 계속 당기면 멀리 보낼 수는 있지만 너무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된다고? 부러진다. 경기가 완전히 침체될 수 있다. 그럼 침체되면 또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리겠죠.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건데 어차피 고민이 많던 적던 간에 미국이 계속 올리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를 언제 정도 속도를 줄일 거냐 또는 이제 옆으로 안 올릴 거냐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 초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